네, 안녕하세요. DJ 농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DJ 이상형 월드컵이라 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DJ를 뽑는 32팀의 DJ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저희 개개인적으로 투표를 할 건가요? 네. 다수결에? 갈릴 때입니다. 네. 다수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 갈릴 때는 뭔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거예요. 좋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개빡세죠? 네. 알렌 워커와 켈빈 해리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DJ이고 또 이제 단순히 DJ라는 인식보다는 라디오 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맞아요, 대중들도 맞아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댄스 음악을 대중화시키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한 그런 슈퍼스타들. 대표적인 곡을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알렌 워커에 뭐가 있을까요? 알렌 워커의 Faded라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고 네. 켈빈 헬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뽑기에 애매할 정도로 너무 워낙 많은. 켈빈 해리스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저요? 네. 켈빈 해리스가 지금보다 유명해지기 전 옛날에 진짜 댄스 뮤직 한창 할 때 어우가라는 DJ들이 되게 좋아하는 진짜 그냥 댄스 튠이거든요. 갑자기 그랬다. 오히려 떠오르네. 저는 켈빈 해리스의 언더 컨트롤. 명곡이죠. 내가 하려고 한 건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거 말고도 원더 컨트롤도 좋지만 그 뭐지? 이거 누구 거지? 이거 누구랑 같이 한 거 같은데? 아닌가? We'll be coming back. 그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뽑아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켈빈 해리스. 오. 자, 2라운드 박빙입니다. 스티브 아오키와 티미 트럼펫. 트럼펫. 진짜 박빙. 인정이다. 공연할 때 이런 퍼포먼스가 정말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두 아티스트죠. 스티브 아오키가 어떻게 보면 어그로의 시초고 그 다음에 티미 트럼펫이 요즘에 약간 이겨나가고 있는 네. 그런 캐릭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악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스티브 아오키는 좀 일렉트로 하우스에 가깝고 티미 트럼펫은 좀 사이트에서도 많이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둘 다 직접적으로 같이 그 무대도 섰고 공연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 클래스. 네. 저도 정말 막상막한데. 스티브 아오키 친구예요. 밥도 먹고 진짜. 다 했어, 나 했어. 밥도 먹고 다 했어. 채식주의자더라고. 이제 사우나만 가면 되지. 채식주의죠? 네, 의외인데? 하나, 둘, 셋. 스티브 아오키. 티미 트럼펫이 사실 그 공연 처음 봤을 때 그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진짜 공연이 맞아. 미쳤어. 구성도 그렇고. 저도 해외 DJ가 내한했을 때 유일하게 1시간 반 동안 눈을 못 떼고 진짜 티미 트럼펫 진짜. 하나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맞아. 자, 라운드 3 RL 그라인드 DJ 스네이크. 야. 이거는 뭐 둘 다 강력한 캐릭터지만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가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베이스 뮤직 기반의 많은 프로듀싱을 하고 그런데 좀 성향이 스네이크 같은 거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RL이랑 조금 더 약간 매니악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RL 그라인의 예전 시절이 좋거든요. 뭐 한 2년 전에 공연 봤을 때는 트랩이란 장르 안에서 너무 간지로 가려다 보니까 대중들이 신나는 게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RL이랑 이전에 활동했던 이름 뭔지 알아요? 클라워크라는 이름으로 EDM 만들었었어. 자, 빨리 골라볼까요? 하나, 둘, 셋. 스네이크. 스네이크. 사실 스네이크. 마음은 난 솔직히 RL이랑 뽑고 싶은데 스네이크의 사실 커리어가 진짜 넘사벽이잖아.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고 있어서. 다음 라운드. 이건 또 저랑 블러리가 아주 좋아하고 반달라게 떠오르기도 하는 DJ들이에요. 하드웰, 아민 반 뷰렌. 그 레전드죠. 둘이 사운드가 비슷하고 아민 반 뷰렌은 약간 시초의 느낌이고 네. 그걸 좀 개량한 게 하드웰인 것 같은 느낌이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DJ가 하드 중에 한 명이 하드웰이거든요.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DJ 중에 한 명이 하드웰인데 제가 작년에 에디팟 페스티벌에 갔을 때 그때 아민 반 뷰렌이 하는 공연을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지금. 왜냐면은 뽑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드웰. 아민! 하드웰. 하드웰. 아민.
제가 아민을 뽑았던 이유는 하드웨어는 지금 쉬고 있어. 아민이 현재 진행형이. 맞아. 이렇게 하드웨어이 쉰 게 나비 효과가 너무 커서 EDM 씬이 조금 다운되지 않았나. 맞아. 오히려 그러면서 하드웨어이 신 그 기점으로 유행이 또 바뀌고 있어. 맞아요. 정말 대단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보다 하드웰이 떠날 때가 더 울었어?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울었어? 울진 않았어요. 저는 물다 뺐죠. 저는 울진 않았어요. 네. 하드웨어 향수 있어요? 향수 아니요. 그 굿즈에 있어서 아, 그래? 생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운드 5 마시멜로우, 옐로우 클럽. 둘 다 이제 트랩 스타일, 퓨처한 스타일로 되게 유명한 캐릭터죠. 저는 좀 애매한 게 제가 공연적으로는 옐로우 플라워의 공연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진짜 애매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단순히 취향으로 이렇게 좀 뽑기가 너무 애매해서 이건 약간 간지냐 대중성이냐의 약간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마시멜로우. 저도 옐로우 플라워를 솔직히 더 좋아하지만 마시멜로우가 쌓은 그 업적은 DJ가 이렇게 한다고 DJ가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다고 막 이런 것처럼 대중화시키는데 뭐 맞아.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마시멜로의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내용을 잘 담았더라고요.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의 스토리를 팔로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 구성이라든지 다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라운드 6! 강력한 두 명이 붙었네요. 스크릴렉스와 디플로우. 디플로우. 이 둘은 사실 이제 듀오도 했었고 그리고 워낙 음악도 잘하고 또 씬에서 핫한 인플루언서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운드적으로는 스크릴렉스는 좀 더 강한 사운드일 것 같고 디플로는 좀 더 이제 808스러운 부드러운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플로 같은 경우는 진짜 장르에 정말 국한되지 않고 진짜 다양한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음악 스펙트럼이 엄청나고 스크릴렉스는 독보적이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신곡이 나오면 모든 전 세계 DJ 프로듀서들이 항상 꼭 찾아서 들을 거예요. 맞아. 스킬렉스는. 맞아요. 그리고 디플로는 이런 K-팝 가수들과도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디플로! 나만 디플로 뽑을 줄 알았어. 뭔가 그냥 단순히 취향으로 안 뽑으려고 그랬는데 디플로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진짜 워낙 어릴 때부터 좀 롤모델이라 디플로 요새 보니까 막 산악하고 그러더라고요. 캠핑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멋있어. 존나 멋있어 그냥. 자, 라운드 7 퓨처 베이스에 이제 대명사들이 붙었죠. 플룸과 일레니움. 저는 오히려 좀 쉽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 둘, 셋. 플럼. 일레니엄. 왜 일레니엄? 왜냐면은 최근에 제가 일레니엄 곡이 완전 보여주고 있어요. 있다. 네. 밀레니엄의 Good Things Far Apart 라는 Far Apart? 네, 어, Apart. 요새 거의 맨날 즐겨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운전하실 때 들어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네, 풀악셀 밟게 되고. 그 플럼을 뽑은 이유는 퓨처 베이스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은 탄생시켰다고 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레니움의 선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퓨처 베이스라고 한정 짓기보다 그 전에 없던 걸 만들어 버렸어요. 드럼을 정박에 살짝 벗어나게 찍는 것도 시작하고 베이스 막 그 긁는 듯한 그 느낌이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대중성의 빅 아이콘 두 명이네요. 더 체인스모커즈와 제드. 이건 정말 뭐 취향으로 나눠지겠는데요? 바로 뽑아볼까요? 하나, 진짜? 둘, 셋. 제드! 코스. 제드? 제드. 근데 잘 어울린다. 체인스모커즈 좋아할 것 같아 생각나. 체인스모커스 같은 경우도 일단 한 획을 그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좀 높이 샀고. 저는 약간 제가 집에서 음악들을 정리할 때 보면은 프로그레시브 노래들 중에서도 혹은 빅룸이나 다른 장르들 중에서도 이제 레전드 곡들을 담아두는 폴더가 따로 있어요. 네. 그 레전드 노래들을 모아두는 폴더에 제드 제드 노래가 노래가 가장 많아요. 저도 뭐 체인스모커즈를 좋아하지만 어떤 곡의 테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체인스모커즈 노래 중에서는 대박이다 하는 곡도 있지만 100% 와닿지 않는 곡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드 노래는 단 한 곡도 고를 게 없었어요. 제가 좀 옛날 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체인스모커즈는 전 음악계를 좀 아우르면서 DJ도 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 트렌드한 표현 방식으로 DJ가 섞인 그런 느낌인데 약간 퓨전이라는 거죠. 네, 제드도 다양한 장르를 물론 하지만 일렉트로니카의 포맷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저도 DJ로서 약간 꼰대심으로서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라이브 셋의 느낌보다는 DJ 셋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재즈가 좀 더 끌리더라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빅룸에 어떻게 보면 최강자들을 뽑는 거죠. 마틴 게릭스와 디미트리 베가스 앤 라이크 마이크. 일단 뽑을까요? 하나, 둘, 셋. 마틴 게릭스. 그러니까 디미트리 베가스나 라이크 마이크가 그들만의 영향을 확실하게 비추한 것도 맞고 맞아요. 지금 심지어 DJ 맥 1위거든요. 네. 하지만 마틴 게릭스가 가지고 있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왕자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저스틴 비버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저는 마틴 게릭스를 좀 더 높게 사는 게 단지 그냥 EDM 페스티벌, EDM 공연이 아닌 그 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많이 해요. 되게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있는 게 실제로 어릴 적부터 같이 유대를 해온 그 음악적 동료들을 여전히 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무명 아티스트들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마틴 게릭스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미트리 베가스의 라이크 마이크는 사실 DJ 씬에서도 말이 조금 많았었고 투모로우랜드를 대표하는 DJ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1위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약간은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틴 게릭스를 좀 높게 사는 편입니다. 이것도 강력한데요? 지금 다 강력한 사람들만 있어요. 자, 비니 비치, 쇼텍. 아하. 이것도 취향 싸움이겠네요. 취향 싸움이에요. 네. 하나, 둘, 셋. 쇼텍! 오! 왜 쇼텍? 사실 요즘엔 비니비치 트랙을 더 많이 틀어요. 근데 이제 그 출발점이 비니비치는 완전 정말 오리지널 사이트랜스에서 출발한 캐릭터들이고 그렇죠. 쇼텍 같은 경우는 하드스타일 하다가 빅룸 캐릭터가 가장 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쇼텍 같은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좀 워너비인 캐릭터긴 합니다. 비니비치의 노래들도 정말 많이 머릿속에 있지만 쇼텍의 이런 히트곡들은 4년인가? 한 5년 정도쯤까지만 해도 쇼텍은 냈다는 히트곡이었거든요. 맞아. 그런 노래들이 저 머릿속에 악기마저 다 들어있으니까는 저한테는 쇼텍의 이미지가 더 셌던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이제 끝판 대장들의 싸움이죠. 데이비 게타와 티에스토. 두 거장. 옹들의 싸움이죠. 옹. 게타원과 티에스토의 싸움. 진정한 옹은 누구냐? 하나, 둘, 셋. 데이비 게타. 제가 티에스토 뽑은 이유는 티에스토가 가진 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현실 진행형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장르적으로 새로운 유행하는 그런 사운드가 있으면은 계속 시도를 하고 어린 프로듀서들을 끌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점수를 줬습니다. 저는 형이 얘기했듯이 티에스토도 분명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데이비드 게타의 노래 완성도가 가끔씩 어떤 아티스트 듣다 보면 이 노래는 솔직히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뭐 감히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 노래는 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근데 데이비드 게타의 노래 완성도는 저는 항상 완성도가 거의 풀로 꽉 차 있는 노래들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티에스토 마찬가지고 데이비 게타도 많은 콜라보를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데이비 게타가 낀 콜라보는 남달라요. 진짜.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티에스토는 콜라보한 아티스트가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 진짜 저 엑기스 다 모아가지고 티에스토한테 약간 정답! 이런 느낌이고 이름 올려주십시오. 데이비 게타는 약간 데이비 게타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느낌이. 자, 라운드 12. 이것도 강력한 빅룸 아티스트의 싸움이네요. 우멧 오즈칸과 WNW. 이건 사실 되게 어렵다. 강력하네요. 심지어 두 아티스트가 노래를 만드는 것도 비슷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나, 둘, 셋! WNW. 나 못했어. 저는 우멧 오즈칸 하겠습니다. 한 편 줘야지. 뭐야, 마지막 때 주는 거야? 그것보다 WNW도 너무 좋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 쌈바이 같은 멜로디라고 해요. 너무 쉬운 대중적인 멜로디가 저는 좀 좋더라고요. WNW도 그런 노래 많지만 우멧 오즈칸 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WNW에 한 표를 준 이유는 저는 공연 사실 얘네 퍼포먼스를 나 솔직히 영상 보면서 나 몇 번 따라했어. 박수를 그렇게 세상 멋있게 쳐. 맞아. 그리고 듀오 DJ의 정석 서로 이렇게 플러스 해주고. 맞아. 13라운드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와 에릭 프라이즈. 에릭 프라이즈. 또 아셔야 될 게 원래 초창기 같이 팀이었죠. 팀이었죠? 맞아. 에릭 프라이즈까지 같이 팀. 다 스웨디시 사람으로서 이제 다 유대관계가 있고. 이 두 팀의 이 레전드의 업적은 사실 우열을 절대 가릴 수 없지만 오케이 저는 결정했어요. 저도 결정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3명 다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에릭 프라이즈. 하우스 마피아.
스웨디시 형 누구 했어요? 에릭 프리즈. 아. 에릭 프리즈. 저는 왜 그랬냐면은 네. 제가 처음 DJ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가사를 찾아서 본 음악이 스위치 하우스 마스터의 Don't You Worry Child였고 그 영상을 틀어놓고 PC방에서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EDM 문화의 EDM 음악 안에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구나라는 걸 받았어요. 그 첫 아티스트가 스웨디시 하우스 마스터. 인트로가 몇 마디고 아우트로가 몇 마디고 벌스가 몇 마디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에릭 프리즈를 뽑은 거는 어떠한 장르도 아니야. 에릭 프리즈.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는 약간 좀 대중적인 방향으로 간 감동이고 에릭 프리즈는 이제 좀 간지로 간 거잖아요. 네. 언더그라운드틱하게. 저는 에릭 프리즈의 실제 공연을 보고 왔었습니다. 비싼 공연을. 네, 2016년도에 마이애미 오페라 가가지고 세팅하기도 어렵다는. 이걸 봤는데 정말 주작이 아니라 눈물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에릭 프리즈의 유명한 노래 오프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실제로 보면서 제가 카메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온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주파수에서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진짜 불화가 아니라. 그래서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왜 소름 돋았냐면 시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지원 너 왜 우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월 새끼야! 오브라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남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조되는 주파수에서 주르륵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둘 다 뭐 워낙 거장이고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도 진짜 감동을 막 쥐어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취향은 약간 에릭 프리즈입니다. 다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네요. 자, 14라운드 카슈미르 위해. 캐시의 유명한 노래 중에 그 카라데라는 네. 그것 같은 경우는 준코코가 실제로 클럽에서 하도 많이 틀어서 거의 한 캐시미르보다 실제로 더 많이 더 플레이를 추리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위해랑 콜라보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러네. 와 대박 그러네. 어쨌건 그 곡을 실제로 하도 너무 많이 틀어서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그 노래가 준코코의 트랙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자,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위에. 리에? 네. 리에? 위에. 오. 왜 리에? 저는 사실 전문성을 가지면은 카슈미르를 선택하려 했어요. 맞아. 왜냐면 프로듀서적인 면으로는 EDM 아티스트 중에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하지만 공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에너제틱한 공연을 좋아하거든요. 그쵸. 리앱이 항상 기대하는 게 있어요. 리에 근데 알죠? 리에 개몸친 거. 알죠.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너도 몸치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몸치가 할 수 있는 간지를 솔직히 인정. 전 세계 몸치 중에서 간지는 제일 난다. 맞아요. 오케이. 카슈미르는 이 음악계에서 근 10년간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캐릭터거든요. 카슈미르 이전에 자기가 프로듀서 할 때도 빌보드에 있는 팝에 프로듀서로서 참가를 많이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곡들을 많이 썼고 그렇지만 DJ 간지는 역시 리앱이 좀 더 나지 않나. 그리고 리앱도 계속 장르 안 가리고 프로듀싱을 하는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졌어요. 15라운드 갑시다. 네, 하우스 계열의 두 거장입니다. 돈 디아블로와 올리버 헬덴스. 사실 이 두 아티스트가 퓨처하우스라는 장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죠. 현 퓨처하우스는 본디아블로고 이전에 퓨처하우스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거는 사실 올리버 헬덴스잖아요. 맞아요. 네. 자, 빨리 뽑아볼까요? 하나, 둘, 셋. 돈 디아블로. 똑같네요. 네. 아무래도 좀 올리버 헬덴스는 딥해. 네, 저희는 아무래도 더 에너지틱한 그런 성향의. 제가 얘 옷 뺏고 싶은 게 좀 많아. 굉장히 패션이 남다르더라고요. 마지막 라운드 16라운드 아프로젝과 어버브 앤 비욘드. 사실 요거는 약간 뭐 연관성이 없어요. 요거는 정말 상극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으로 포기해보죠. 하나 둘셋 아프로젝. 오케이. DJ들이 가장 많이 모니터하는 트랙 메이커 중에 한 명이죠. 저는 사실 인생 EDM 중에 하나가 어버브 앤 비욘드의 얼론 투나잇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인생 노래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몰래 MP3를 반입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밖에 사부에 나가고 싶은데 굉장히 저에게 감명 깊었던 트랙이었는데 2년 전부터 아프로젝이 갑자기 급 상승하고 있죠. 원래도 잘했지만 지금 갑자기 또 상승하면서 다시 아프로젝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프로젝트마다 그 특유의 신스가 있죠.
더치하우스를 만드는 그 신스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32팀으로 16강을 했는데 8강 라운드 1 켈빈 해리스 대 티미 트럼펫. 하나, 둘, 셋. 켈빈 해리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나도 티미 트럼펫 할까 했는데. 내가 뽑은 이유는 당연히 켈빈 해리스의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그 티미 트럼펫의 그 공연의 영혼이 너무 세. 아, 저 바꿀게요. 저 티미 트럼펫으로 바꿀게요. 저도 티미 트럼펫으로 바꿀래요. 넌 왜 바꿔? 켈빈 해리스의 노래를 좋아하지만 공연력으로는 티미 트럼펫이 거의 1등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공연 무대 장악력은. 이건 많은 팬들이 공감할 거예요. 켈빈 해리스는 좀 디제잉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쉬웠어. 저는 티미 트럼펫이 제일 최근에 나온 노래가 티미 트럼펫이 코로나 시즌에 맞춰서 다이아몬드라는 노래를 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뭘 느꼈냐면 이제 시작이다. 티미 트럼펫의 본격적인 라디오 튼의 접근이 시작될 것이다. 포맷은 하드 스타일이었지만 이제 점점 멜로디컬한 거 대중적인 라디오 튼을 오겠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티미 트럼펫에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DJ 스네이크 대 하드웰. 오, 이거 센데? 하나, 둘, 셋. 하드웰. 아씨. 솔직히 스네이크 강력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팬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씨. 그리고 저 스네이크 공연을 너무 많이 봐서 히트가 일본 놀러 갔을 때는 몫이랑 같이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엄청 빠른 베이스 하우스 그거 나올 때 이미 지겨워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set 체인지가 천천히라기보다 스네이크 디제잉 방식이 컨넥싱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다 짜였어. 맞아. 완벽하게. 맞아요. 마시멜로우 대 스크릴렉스. 정했습니다. 저는 2020년 현재 중국후의 기분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시멜로우. 마시멜로를 이긴 이유는? 스크릴렉스의 공연은 아직도 이런 행동 하나하나 손짓 하나까지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맞아. 마시멜로가 지금 더 활발하게 노출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좀 듣는 음악의 성향이 메이저 키의 음악을 좀 많이 듣거든요. 요건 조금 쉬울 수도 있겠네요. 저한테는. 자, 폴룸과 제드입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제드! 제드예요. 네, 제드. 이거는 뭐 약간 간지와 파퓰러함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드가 이겼네요. 다음 마틴 게릭스와 쇼테. 하나, 둘, 셋! 마틴 게릭스. 이건 아무래도 취급 차이가 좀 나네요. 마틴 게릭스가 워낙에 더 위에 있고 높은 위치에 네. 있으니까. 이것도 쉬울 것 같네요. 데이빗 게타 옹과 옹? WNW. 하나, 둘, 셋. 데이빗 게타. 서로 레벨 차이가 나죠. 레벨 차이가. WNW도 강력하지만 데이빗 게타는 약간 DJ를 넘어선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너무 급 차이 나는데. 자, 에릭 프리즈와 리헵. 하나, 둘, 셋. 에릭 프리즈. 제 취향은 리헵을 좋아하지만 너무 레전드이기 때문에 이건 재밌겠다. 돈 디아블로와 아프로제. 와,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하나, 둘, 셋. 아프로제. 아프로제. 모르겠다. 둘 다 너무 비슷한 레벨이고 하지만 취향에 따라서 저는 아프로제를 선택했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자, 4강입니다. 4강! 티미 트럼펫, 하드웰. 여기서부터는 우리 취향을 좀 빼고 2020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티미 트럼펫. 네. 티미 트럼펫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돌아와요. 드웰 형. 하드웰께 대하여 경례. 드웰 형 돌아와요. 자, 다음은 마시멜로우 대 제드.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약간 과거냐 현재냐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제드. 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했잖아.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훨씬 랭크 그 마시멜로가 그런 빌보드적인 그쵸, 하고 성적이라든지. 제드가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마시멜로가 당연히 더 뽑혀야 되는 거지. 제드도 사실 엄청난 커리어를 냈지만 얘는 지금도 빌보드 차팅하고 있는. 인정. 마시멜로우 인정. 예스. 흥분하지 마. 마요. 설득시켰다. 자, 다음은 마틴 게릭스와 데이빗 게타. 오, 이거 재밌는데? 하나, 둘, 셋. 데이빗 마틴 게타. 게릭스.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마틴 게릭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되게 빌보드의 높은 랭크에 그런 신곡들이 계속 수록되고 있고 네. 빌보드 댄스 차트를 특히 제가 좀 모니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게타옹 같은 경우는 부캐 잭백이라는 그 네이밍을 해서 이런 리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 표를 주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왜 데이빗 게타를 뽑았냐면 오히려 잭백을 하기 때문에
마틴 게릭스는 지금 프로그레시브 빅룸에서 라디오 톤으로 넘어간 다음에 아직 업그레이드된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데이비 기타는 그 나이에 비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정확하게 성적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번 나갔다 와요. 진짜 싸우고 가요. 제가 또 결례를 범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다음 이건 좀 애매한데 에릭 프리즈냐 아프로제크냐. 이건 진짜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최근에 페이스북 삼, 영상 하나 봤어. 2, 1 에릭 프리즈. 왜냐면은 티켓팅 파워가 틀려. 에릭 프리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공연 내한한 적도 없고 아프로제크 나온 레벨로가 틀리니까. 준결승입니다. 준결승. 티미 트럼펫 대 마시멜로. 바로 하나, 맞죠? 둘, 셋. 마시멜로. 왜냐면 저는 현저히 저는 EDM 씬 DJ와 EDM과 그 EDM의 프로듀싱과 딱 이 부분만 봤어요. 대중성은 저는 뺐습니다. 그랬군요. 네.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티미 트럼펫은 DJ적으로는 킹 왕짱이지만 라디오 시장에는 시작이기 때문에. 자, 다음 마틴 게릭스 대 에릭 프리즈. 하나, 둘, 셋. 마틴 게릭스. 그러니까 딱 이건 것 같아. 이 준결승에서는 정확하게 티켓팅하고 공연 보러 갈래. 그러면 누구냐? 당연히 에릭 프리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DJ 심사위원이야. 어쩔 수 없어. 마틴 게릭스가 조금 더 되게 파퓰러적인 성적을 맞아요. 내고. 맞아. 자, 대망의 결승! 누구 남았어? 마시멜로 대 마틴 게릭스. 이건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네, 하나, 둘, 셋. 마틴 게릭스. 마틴 게릭스지. 그럼 마틴 게릭스요. 내가 마시멜로 뽑은 이유는 네. 빌보드 그 랭크 파워가 너무 세서 내가 너무 신곡 기준으로 했나? 마시멜로의 신곡도 들어보고 이전 노래를 들어봤는데 마틴 게릭스의 노래가 저한테 더 잘 와닿고 나도 그래. 이게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학생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알려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래들은 들어도 모를 때가 있어. 이게 대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근데 마틴 게릭스의 노래는 들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어떤 의미를 저한테 주려는 건지 바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는 음악적인 그런 거 다 뺀 거예요. 지금 마시멜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얼마 전에 그 할씨랑 낸 곡이 되게 네. 높은 성적의 랭크가 되고 있어서 전 딱 그것만 보고 그냥 마시멜로한테 한 표를 준 건데 오케이, 그러면은 최종 1등 마틴 게릭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축하드려도 되나? 연락해 막 돈이라도 해볼까? 영상 편지 한번 마틴 게릭스한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형이지 새끼야. 형이지. 마틴 게릭스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고 앞으로 우리 우정 변치 않아. 넌 최고야. 아무튼 저희가 재미삼아서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조금 힘이 빠지네요 지금.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힘이 빠지네요. 조금 힘이 빠지네요. 아무튼 농담이고. 아무튼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놈들이었습니다. 안녕. 자, 일레니